왜 이런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취재한 하초희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찰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다면서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춘천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는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운동장이 자랑이던 학교인데요. 운동장 사수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으로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 2020년에 320여 명이던 전교생 수가 올해는 670여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3년 사이 2배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학급 수도 15학급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운동장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쓰려고 몰리다 보니 학우들 간의 각자의 도리가 엉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공사 때문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간이 건물이 들어왔어요. 교실과 보도블록 설치로 운동장이 약 1,000제곱미터 가까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운동장이 한 뼘이라도 아쉬워진 상황에 운동장 한편에 차지하고 있는 약 700제곱미터 크기의 초록색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테니스장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은 학교의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테니스장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학교의 반응이 지지부진하자 취재진에게까지 이 문제가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테니스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네, 이 테니스장이 문제가 된 건 가뜩이나 운동장이 좁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이 공간을 사용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에는 이 테니스장의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 테니스장은 이 학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교장이나 교감, 교사 등 춘천초 테니스회라는 이름을 단 단체 10여 명이 주말에 테니스를 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물쇠 역시 이 단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학교에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수익 허가서를 1년 단위로 내주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학교는 이 공간을 빌려주는 대가로 1년 동안 전기 사용료 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학생들이 써야 될 운동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근데 테니스장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좁아진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취재진이 학교를 방문한 날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뛰어놀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교과 활동이 가능한 면적의 운동장이 남아 있었는데요. 문제는 몇 달 뒤면 모듈러 교실이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운동장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교생 규모로 열리던 가을 운동회를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축소 운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테니스장 철거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테니스장을 조속히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문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학교 출신인 퇴직 교원들과의 마찰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후배 간의 예우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명시된 사용 허가서의 내용도 걸렸겠죠. 문서상 명시를 했는데 중간에 빼라고 하기가 난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학교 측이 내놓은 공식적인 지체 사유는 테니스장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테니스장의 추후 용도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이것도 역시 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운동장에다가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막 짓고 있는데 근데 테니스장을 철거할 만한 비용이 없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지 못한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도심지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이 아예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태계 초중학교는 운동장 한편에 급식실과 교실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000명이 안 되던
이용하던 학생이 2년 만에 500여 명이나 늘어나면서 운동장에 건물이 증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애초에도 비교적 좁았던 운동장 2,400여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의 버들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운동장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원래 2,260제곱미터였던 운동장을 지금은 70%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 신축 학교들의 학생 수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학생이 급증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서 사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교들이 기존 운동장에 교사동이나 급식실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장 면적은 도심지로 갈수록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서 학생 수와 운동장을 비교한 결과 전국의 학생 1인당 운동장 확보 면적은 14제곱미터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니 세종시 학생들의 1인당 운동장 면적이 7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인천, 서울, 경기 8제곱미터, 대구 11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35제곱미터, 강원도, 경상북도 32제곱미터 등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학생들은 평균보다 넓은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기자가 직접 학교들을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체육 활동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던가요? 직접 돌아본 학교의 현장 모습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사실상 운동장이 없어서 지역과 협의해 지자체 소유의 공원의 족구장을 학교 체육활동 시간에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장이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운동장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운동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00m 달리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대로 50m 간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체력장을 하려면 넓은 체육시설을 수소문해서 대여해야 했고 운동회를 할 공간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팀, 100팀 나눠서 진행하는 전교생 단위 운동회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돌아가며 운동회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건 학생들입니다. 점심 식사 후나 쉬는 시간 중간에라도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학교 복도, 계단 할 것 없이 공을 차거나 달려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어 보였습니다. 이런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네,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좁아지는 운동장 면적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춘천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앞에서 교육 구성원들을 만나봤는데요. 학생 수 증가로 운동장에 급식실과 교실을 증축하면서 인근 공원 족구장을 운동장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제야 실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운동장이 협소해서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올해 학교에 입학한 한 1학년 초등학생은 지금까지 책에서 본 학교 생활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우리 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실내 체육관에는 그네나 시소,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도 없어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섭섭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직원은 애초에 학교를 세울 당시부터 학생이 늘어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운동장 부지를 넓게 확보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신축 학교가 생길 때는 운동장 부지를 미리 넓게 확보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저도 한 아이의 학부모지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이 체육 활동을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네, 특히 요즘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활용이 늘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교우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학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2019년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권장 운동량 미달 비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운동장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뛰어놀면서 체력도 기르고 교우관계에 도움도 받습니다. 학교에서라도 드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 수 기준으로 체육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운동장 면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 학급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체육장 면적이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운동장 규격이 정해집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상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공체육시설과 인접해서 공동 사용이 쉬운 상황, 도심지라거나 벽지라서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학생들의 체육활동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교육당국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전문가들 역시 학교 체육시설의 역할과 수요에 대비한 현황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하면서 연락을 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무혜국 교수는 지덕체, 교육 균형과 체력을 위한 운동장 문제는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영 계획과 비교하면 인프라 정책이 결여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현재 실효성을 잃은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운동장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면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텐데 학교를 우선해서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이러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초희 KBS 기자였습니다. 네, 속보 하나 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53분 기준 경남 남해군 고성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위험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에 계신 분은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 동부와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호남, 제주도 지방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비의 강도가 약화된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강원도, 경상권 동부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 20에서 7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전북지방 5에서